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올해 들어 눈에 띄게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뉴욕주 의회는 만장일치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측의 로비로 한때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은 인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이곳에서도 매해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인 후손들에게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오늘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유관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17살의 나이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 한국의 독립을 외쳤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앞으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유관순을 어너링하며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후세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레졸루션을 발의하셨고 만장일치로 없애는 위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일본 측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동포 사회가 합심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한국 정부까지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국 국회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은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김민선 회장으로부터 한인사회 현안을 듣고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인동포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인 이민자의 날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국회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이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의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김경협,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을 돌아보며 한인 이민 역사를 되짚어보고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랜 고생 끝에 이 땅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이 자랑스럽다며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욱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주의 한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더 크고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가슴 뿌듯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한편 이들 방문단은 지난 일요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위원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비핵화 실천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앵겔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의견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하나의 큰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신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열띤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타운 의회는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 민 씨를 선출해 한인 시의원 수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한인 1.5세 앤디 민 씨가 선출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오늘 오전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일 민주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시의원 후보 중 앤디 민 씨를 선출했습니다.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앤디 민 씨는 지난해 펠팍시장 선거에서 크리스 정 후보 캠프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텍스머니에 있어서 더 잘 유틸라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으로 지명된 앤디 민 씨는 1월 29일에 치러질 정례 미팅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며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따라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6명의 시의원 중 3명의 한인 시의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타운 의회는 6명의 경찰과 교통경찰 2명의 선서식도 개최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최찬호 씨와 마틴 김은 한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ut I plan to, as a new police officers, to be professional, get to know my community, the people who work, and most importantly, just really try to change how policing is today. 또 오늘 선서식에서 제이슨 신, 크리스토퍼 강 2명의 한인이 교통경찰로 채용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진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선거까지 채 한 달 반도 안 넘은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구성됐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해산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저녁 플러싱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지적에 대해 논의 끝에 해체 후 재구성이라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해산하고 이사회에 거기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그 선관위를 갖다가 뽑아서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관위는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지난 7일 뉴욕 한인회는 9명의 위원과 4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했지만 한인회 회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고문을 1명 추가하고 위원 중 5명을 보조위원 직책으로 바꿔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 김민선 회장의 선관위원과 고문인선 관여 여부. 회칙에는 현 한인회장은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김 회장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원장조차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결국 해산이라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 한인회장 최측에 보면 한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니시에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한인회장이 이니시에이트를 안 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한인회 이사회는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선관위 구성에 나섭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를 연원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사회는 일주일 그때 우리가 빨리 구성을 해서 또 하기로 제가 하여튼 이사회 전부 통보를 하고. 뉴욕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거는 3일절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따라서 올해는 3월 3일이 됩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선관위 재구성과 후보자 등록 토론회 개최 등 빠듯한 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폐쇄적인 이민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를 고학력자 위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H-1B 소지자들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더욱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곧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와의 3년 동거 증명을 기존의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였던 기준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며 그 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에 나서면서 한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런킴 후보 외 22명이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도전하면서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6일에 있을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에 23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현 정치인을 포함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 운동가 등으로 다양하며 모두 3,570개의 유권자 사인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플로싱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 김 의원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전 뉴욕시 의장, 마이클 블레이크, 데니얼 오도넬, 라트리스 워커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이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사람을 기업보다 중시한다는 공약으로 이민자, 소수계 여성들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학자금비 탕감, 소규모 로컬 사업 우선 지원 등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목표했던 선거자금 100만 달러 모금도 2월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자 여성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마크 비버리터 전 시의장은 MTA 시스템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도넬 의원은 평등을, 윌리엄스 시 의원은 우리의 목소리 등을 캠페인 구호로 제시하며 열띤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공익5호관 자리는 예비선거 없이 2월 26일 한 번의 본선거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노아은행이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노아은행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간당 $20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전체 직원의 약 18%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로 올린 것은 한인은행계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체 한인 업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현행 연방 법정 최저임금은 $7 25센트, 뉴욕시가 올해부터 인상되어서 $15, 뉴저지는 $8 85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을 크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직원을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노아은행의 핵심 가치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노아은행 측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아은행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민족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창립된 노아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는 롱아일랜드 제리코 지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맨해튼 지점과 플로싱 지점을 확장 이전하고 베이사이드 지점과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한인타운들이 많은 버겐 카운티 대부분에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주 조세국의 2018년 타운별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은 2018년 평균 재산세가 $9,592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으며 포틀리는 2.06% 오른 $1,65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레오니아는 전년보다 1.35%가 오른 $12,791로 주변 타운에 비해 재산세가 높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인상률이 높았던 타운은 잉글우드 클립스와 리치필드로 잉글우드 클립스는 평균 재산세가 $13,619로 전년보다 5.98% 올랐고 리치필드는 평균 재산세가 $9,457로 전년보다 4.22% 인상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평균 재산세가 높은 타운은 알파인으로 $21,327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재산세가 높은 것은 테나플라이로 전년에 비해 1.42% 오른 $27,72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18년 뉴저지 전체 평균 재산세는 $8,767로 전년보다 $77 올랐습니다. 한편 취임 2년째를 맞는 필 머피 주지사에게 높은 재산세 문제는 큰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식수로 음용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요. 뉴욕, 뉴저지 지역의 수돗물은 안전하지만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 납성분이 검출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버겐과 허드슨 카운티 등 한인타운 수돗물에서도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경우 임시 방편의 방법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납에 노출될 경우 치명
치명적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